그래서 식스시그마를 왜 하는가부터 열심히 1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CEO의 최고 경영자의 대시보드, 즉 계기판이죠. KPI를 강력하게 자극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활동이 식스시그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식스시그마는 무엇을 추구하느냐? 좀 속된 말 같지만 돈을 추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돈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건강한 일이에요. 기업이 제일 건강하지 못하고 그 병들어 있는 것은 돈을 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되고 그 돈을 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고 또 국가에 세금도 내고 또 여러 가지 그 공익을 위해서 돈도 쓰고 또 계속 그 연구개발에 투자해서 계속 성장하고 또 고용을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의 사이클을 돌려야 됩니다. 이런 기업이 멋진 기업입니다. 자, 오늘은 데이터 분석 전문가 통합과정 2일차 정의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단계. 자, 정의 단계의 개요소부터 과제 선정, 과제 정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디파인의 개요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면서 이 스텝이 중요하다. 스텝. 그래서 지금 이제 스텝 1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스텝이 꼬이면 안 돼요. 스텝 1을 내딛지도 않았는데 스텝 2를 절대로 디딜 수 없습니다. 그랬다는 것은 스텝 1, 즉 첫 발짝이 공중에 떠 있다는 이야기. 첫 발이 공중에 떠 있으면 두 번째 발은 무사히 안정적으로 땅에 안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스텝 1을 먼저 밟고 그 다음에 충분히 스텝 1의 그 지지 기반을 토대를 견고히 한 다음에 우리는 스텝 2로 갈 것입니다. 자, 스텝 1은 뭐냐? 과제 선정입니다. 과제 선정. 과제란 뭐예요? 어저께 말했던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프로젝트의 키워드는 뭐예요? 프로젝트의 키워드 1. 자, 특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골. 이게 중요한 골. 보통 골이 아니라 특별한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간을 정해놓고 TIM이 타임 바운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그 person 특별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가 모이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기능을 갖춘 사람, 특별한 재능이 겸비된 사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집중이다. 집중. 이게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젝트를 한다는 말은 이게 범상치 않은 일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범상치 않은 일이다. 그래서 그 범상치 않은 과제를 선정하는 단계가 스텝 1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과정의 당위성을 기술하고 프로젝트를 확인한다. 프로젝트를 정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프로젝트를 정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누구라 그랬느냐? 챔피언이다. 챔피언. 챔피언 잘 알죠? 챔피언은 프로젝트를 정하는 사람, 블랙벨트를 임명하는 사람,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를 책임지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그의 이름은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에 가치 있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기 위해서 VOC는 뭐예요? Voice of Customer. 고객의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고객의 소리. 그 다음에 고객의 소리를, VOC를 기업 내부적인 언어로 변환시킨 것이 CTQ입니다. 자, CTQ는 Critical to Quality의 약자입니다. 즉, 고객의 언어를 기업의 언어로 변환시킨 것이 바로 CTQ입니다. 고객은 그냥 야 피자 빨리빨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빨리빨리. 그럼 기업에서도 빨리빨리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에서는 고객이 피자 빨리빨리 하면 기업은 주문 후 30분 이내.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기업의 언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객은 자, 형광등이 밝아야 된다. 자, 그럼 형광등을 밝게 이렇게 말할까요? 그거 아닙니다. 기업은 형광등을 갖다가 300룩스 이상 이런 식으로 수치로 콕 찍어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언어를 고객의 언어를 기업의 언어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변환시킨 언어가 우리 회사의 전략과 부합해야 됩니다. 그 CTQ를 정했는데 우리 회사의 전략 방향하고 틀려요. 그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맞다면 프로젝트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이때 동원되는 툴은 KJ법, 파레토 차트, 그다음 CTQ 플로우다운, 상위 프로세스 맵 등이 활용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과제 정의인데, 과제 정의는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자, 1번이 프로젝트 선정 배경입니다. 이거는 비즈니스 케이스예요. 비즈니스 케이스. 비즈니스 케이스. 자, 2명 와서 지금 입장시켰습니다. 자, 비즈니스 케이스. 다양한 비즈니스 케이스 중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무엇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 1-1. 가장 임팩트가 있는 게 뭐냐? 비즈니스 임팩트. 그 다음에 1-2는 뭐예요?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임팩트가 있고 지금 해야 될 일. 임팩트가 있더라도 내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 이런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선정 배경의 당위성을 갖기 위해서는 임팩트가 있으면서도 시급한 일을 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는 리스크 어세스먼트.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비즈니스 케이스를 도출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됩니다. 즉 임팩트가 있어야 되고 시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래의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일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문제 기술이 두 번째입니다. 문제 기술이 두 번째. 프로블렘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목표 기술이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범위 설정이 네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추진 일정이 다섯 번째. 팀 선정이 여섯 번째예요. 자, 여기서 효과 산정은 목표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과제를 정의할 때는 이와 같이 6가지를 딱 부러지게 정의하는 것이 과제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젝트 디파인 단계에서 해야 될 2스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올바른 과제 선정입니다. 즉, right project. 그러니까 올바른 과제가 선정되지 못하면 두 번째 단추는 잘 끼워줄 수가 없어요. 첫 단추가 잘못 끼웠는데 어떻게 두 번째 단추가 어떻게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일. 그래서 식스 시그마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과제를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될 유능한 인재를 모아야 돼요. 소위 말하는 팀빌딩이라는 팀빌딩. 그래서 과제는 잘 정했는데 이 과제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팀을 구성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과제를 능히 감당이 가능한 팀을 구성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바른 적용. 여기서 올바른 적용이라는 것은 하나 빠졌죠. 무엇을 올바로 적용하느냐? 6시그마 방법론을 올바로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과제를 선정해서 유능한 팀을 구성해서 6시그마 방법을 올바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올바로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또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올바른 훈련. 훈련시키지 않고 올바로 적용하라는 거는 그거는 철학입니다. 철학. 철학이 뭔지 아세요? 철학이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대답. 이게 철학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질문에 대한 납득할 수 없는 대답. 그게 훈련시키지 않고 잘해보라는 것은 철학에 가까운 것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훈련이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훈련된 스킬대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과 적용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능한 팀이 올바른 적용이라 하면 유능한 팀을 구성해서 충분히 잘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적용하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구체화인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문제. 잘 정의된 문제는 이미 반 정도는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문제의 정의는 거의 프로젝트의 반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한 거예요. 근데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럼 문제는 뭐냐? 자, 여기서 문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문제는 자, 이렇게 쓰면 바람직한 모습 빼기 현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바람직한 모습 빼기 현실. 나는 지금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가기 위해서는 토익 점수가 거의 900점은 돼야 돼요.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800점. 나의 문제는 뭐냐? 토익 100점이다. 이런 얘기. 이렇게 정하는. 그래서 문제를 매우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의 체중은 지금 70kg. 근데 내가 키가 170이에요. 표준 체중은 얼마냐? 65kg. 나의 체중의 문제는 5kg이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항상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응?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내가 병원에 가서 혈압을 측정했더니 130이. 수축기 혈압이 130. 그래서 그 바람직한 모습은 얼마인가 봤더니 그 표준이 120이에요. 나의 혈압은 10이 오버되었다. 나의 혈압의 문제는 10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바람직한 뼈의 모습 빼기 현실 이렇게 하니까 항상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돼요. 그냥 안 바꿔줘도 마이너스로 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명확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문제의 그 구성 요소가 있어요. 문제의 구성. 문제의 구성 요소 첫째. 문제의 주체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의 발생 시기가 있어야 돼. 세 번째는 문제의 규모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문제의 영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 기술을 할 때는 요 네 가지가 포함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월에서 뭐 2월 달부터죠. 2월부터 지금 뭐 언제 9월이죠. 9월까지 2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가 2만 명 발생되었다. 이로 인한 손실은 100조에 달한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럼 여기 이제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2월에서 9월 코로나 2만 명 100조. 그럼 어떻게 돼? 문제의 주체는 코로나입니다. 문제의 발생 시기는 2020년 2월에서 9월이에요. 문제의 규모는 2만 명입니다. 문제의 영향은 100조 손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매우 명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정의된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로 정의될 겁니다. 여기 실제적인 문제가 있어요. 실제적인 문제로 정의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CHC의 평탄도 불량률이 1.8%에 달한다. 이게 이제 현실적 문제예요. 이걸 통계적 문제로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통계적 문제. 그래서 이 데이터는 정규 분포이고 이걸 시그마 수준으로 계산했더니 2.8 시그마다. 이게 이제 통계적 문제예요. 그 다음에 통계적인 해결안을 나왔더니 DOE,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디자인, of, experiment, 실험 계획, 실험 디자인, 이게 실험 계획법이에요. DOE 결과, 조립 지구의 영향이 52%, 냉각 조건의 영향이 24%, 교작용이 19%. 그래서 이 냉각 지구의 영향이 가장 크다. 지금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그림을 뭐라 그래요? 이따 보겠지만 이런 그림을 파레토라고 한다. 이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적인 해결안이 나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 해결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조립 지거를 교체하고 부품을 단순화한다. 또 사출 냉각 조건을 최적화시키고 현장에 SPC 체계를 구축한다. SPC, Statistical. Statistical Process Control. 통계적
공정관리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냉각 조건을 최적화하고 현장에 통계적 공정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식스시그마가 진행되면 될수록 문제는 이와 같이 실제적 문제에서 통계적 문제로, 통계적 문제에서 통계적 해결안으로, 통계적 해결안에서 실제적 해결안으로 발전돼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비즈니스 케이스라 그랬죠. 요 개선 기회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그 정의 단계에서 6가지 그 정의 하나 했죠. 첫째, 비즈니스 케이스. 이죠.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비즈니스 이슈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개선 기회, 그 비즈니스 어포추니티, 개선 기회 발견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 같은 용어로 보면 되고요. 그럼 이 그 개선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가야 우리가 고기를 잡을 수 있고, 어디에 가야 벼를 수확할 수 있고, 어디에 가야 토끼를 잡을 수 있느냐? 그 우리가 그 이 개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가야 되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선의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첫 시간에 비전 했죠. 비전의 사업의 목표. 우리 비전 어떻게 했어요? 비전은 그 핵심 이념과 핵심 목적으로 핵심 이념과 비전화된 미래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핵심 목적은 핵심 그 이념은 핵심 가치와 핵심 목적으로 구분했고 비전화된 미래는 BHAG와 그 다음에 비비드 디스크립션으로 구분했죠. 이렇게 구분했다. 지금 어쨌든 그 우리 이걸 갖다가 이제 그 피라미드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회사에서 비전, 그 다음에 전략적 목표가 바로 이 BHAG인 거예요. 여기 그래서 비전의 그 회사의 경영의 피라미드에서 BHAG가 이 전략적 목표에 온다는 것. 우리가 이제 요거를 첫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어쨌든 요 비전으로부터 뭔가 우리가 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마켓 스트래티지 요런 전략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새로운 성장 기회가 있느냐? 여기에서 프로젝트 해야 될 게 나옵니다. 새로운 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스마트폰도 팔다가 세탁기도 팔면 이게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스마트폰을 이 사람한테 팔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면 이것도 성장이에요. 그래서 제품 판매를 다원화시키는 기회가 있을 거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이미 우리 기존 고객에게 또 다른 제품을 파는 것도 성장입니다. 그래서 이 양날의 그 성장의 칼을 어떻게 휘둘르느냐에 따라서 회사는 번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전략은 우리 제품의 기능이나 디자인 등을 경쟁사보다 우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경쟁사하고는 완전히 비교가 안 되게. 그것이 차별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격 우위예요. 싸게 만드는 싸게. 그래서 중국산은 대부분 가격
우위 경쟁이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이 판단에 따른 거예요. 또 자기 회사의 실력에 따라서도 결정이 납니다. 그 다음에 고객 충성도 구축. 고객 충성도. 이건 고객 충성 고객이라고 하면 통상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 우리 제품에 대해서 매우 만족. 둘째, 재구매. 다시 우리 제품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천. 다른 사람에게 우리 제품을 추천해 주는 것. 우리 제품에 매우 만족하고 재구매를 해주면서 다른 사람에도 추천하는 사람을 고객 충성 고객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고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회사의 입지는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용 절감이에요. 비용 절감은 도처에 널려 있어요. 어디에 널려 있어요? 각 그 부문별로. 영업은 영업대로, 연구소는 연구소대로, 마케팅은 마케팅대로, 제조는 제조대로, 물류는 물류대로, 뭐 전부 다 도처에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처에 널려 있는 이 비용 절감의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이런 회사 곳곳에 널려 있는 이 속에서 뭔가 개선 기회를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개선 기회 발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고객이 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 국민의 힘이죠. 그래서 국민의 힘으로 바꿨죠. 국민의 힘은 경상도가 중요할까요? 전라도가 중요할까요? 말로는 다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러나 아마 더 중요한 데가 있을 것이고, 민주당은 전라도가 중요할까요? 경상도가 중요할까요? 물론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텃밭이 있어요. 그래서 집중하는 그 속내는 틀리는 거예요. 겉으로 말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압구정동 현대백화점의 매출은 10%의 그 우수 고객이 전체 매출의 80%를 점유한다고 합니다. 이 10%가 이건 진짜 우리한테 VIP죠. 그래서 이런 고객을 우리가 VIP 고객이라고. 그래서 고객을 세분화해서 기업이 집중해야 될 고객이 누구인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래서 20%의 고객이 항상 80%의 매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80% 고객은 전체 합해야 매출 20%밖에 안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 그래서 세분 고객은 지리적, 또 거래 규모별로, 또 기타 산업 또는 인구 통계학적인 기준에 의거해서 세분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공략해야 될 고객층은 누구냐? 20대 여성이다. 그럼 그게 20대 여성에 그 초점을 맞춰서 광고부터 달리해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그 20대 그 사회 초년빙을 대상으로 립스틱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더니 그걸 사는 사람이 17세 소녀들이 제일 많이 샀어요. 왜 그럴까요? 20세인 척 하는 그런 이 경향의 그 고객군들이 20대에 타겟팅한 그 제품을 산 거죠. 물론 이런 의외의 사건도 있겠으나 우리가 고객의 타겟층을 명확히 맞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마케팅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과제 선정입니다. 자, 과제 선정은 이제 스텝 1이죠. 과제 프로젝트 단계에 이제 그 개론이 끝났고, 과제 선정 단계는 경영 목표와 연계된 CTQ를 도출하고, 자, CTQ를 도출하는 게 첫 번째죠.
자, 이것들을 우선순위화하여,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세 번째. 과제 선정 단계에서는 CTQ를 도출하고, 여기 CTQ는 앞에 빅 CTQ입니다. 빅 CTQ. 빅 CTQ를 도출하고 이것들을 우선순위화해서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러 가지 사업 전략을 검토하고 문제 기술 또 개선 기회 기술을 통해서 과제를 선정 평가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KJ 맵, 파레토 차트, CTQ 플로우 다운, SIPOC 등의 도구를 사용하겠습니다. 인간이 그 동물하고 다른 게 뭡니까? 바로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식스 시그마 블랙벨트와 그린벨트가 다른 게 뭐예요? 바로 이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도구를 사용하고 안 하고는 천지 차이.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소하고 왜 소가 되고 왜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 입장 차이가 바로 도구 사용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과제 발굴 프로세스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CTQ를 발굴합니다. 이걸 빅Y라고 해요. 빅Y. 빅Y는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경영의 피라미드 이야기했죠. 경영의 피라미드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전략적 목표. 전략적 목표가 뭐예요? 이게 곧 BHAG인 거예요. G는 이걸 뭐라 그랬느냐? 스트래티지 골이라고 했다. 이렇게 각기 이름은 달리 부를지 모르겠으나 이 비전을 전개한 것이 바로 이 구체적 목표를 세운 게 스트래티지 골. 그 다음에 CSF.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 그 다음이 뭐예요? KPI라고 그랬죠. KPI는 뭐예요? 키. 그 퍼포먼스.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여기서 말하는 BY는 바로 요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를 BY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 굉장히 경영학적인 용어나 경영 피라미드, 경영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그래야 식스 시그마의 그 통론에서 강해집니다. 항상 그 우리가 그 부분 최적화 저쪽 구석 어디에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놀아야 돼요. 큰 틀에서. 그래야 우리가 감을 잡는 겁니다. 감을 잡아야 디테일에 그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잠재 프로젝트 발굴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KPI 1, 2, 3, 4. 이 KPI를 이를테면 이게 매출액이다. 또는 연구개발 건수다. 또는 원가 인하다. 생산성이다. 이러면 이게 여기서 세분화되면 잠재적으로 과제가 몇 개가 되겠어요. 자, 프로젝트 1, 프로젝트 2, 프로젝트 3 해야 될 일이 그야말로 수백 가지도 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뭐냐? 잠재 프로젝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런 각각의 프로젝트 중에 우선순위를 따지기 위해서 기초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 기초 데이터를 평가하고 그 중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프로젝트를 선정하게 됩니다. 통상은 이렇게 돼요. 자, 이쪽이 시급성. 그 다음에 이쪽이 뭐냐? 임팩트. 시급성이 급하고 임팩트가 큰 이 부분의 프로젝트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종종 경영 목표라고 말합니다. 경영 목표. 회사마다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당해년도 경영 목표가 나와요. 그럼 다 경영 목표에 가장 많이 대두되는 것이 첫째, 매출액이죠. 기업은 매출액이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 그 다음에 마켓 셰어. 그 다음에 연구 개발 건수. 이런 것들이 통상 기업의 경영 목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식스 시그마 활동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경영 목표의 달성을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이 되는 것이 식스 시그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영 목표는 크게 보면 COPQ를 줄여야 될 일과 그 다음에 경영 목표를 달성해야 될 일이 있어요. COPQ는 뭐라 했어요? Cost of Poor Quality. 품질이 푸어해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우리가 COPQ라고 했죠. 그 COPQ를 줄여가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영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COPQ를 줄이는 일에는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이 속에 COPQ가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 목표는 매출 증대, 스피드 향상, 고객 만족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 단위로 쪼개집니다. 사업 단위로. 자, 반도체 사업부, 무선 사업부, 그다음에 음향 사업부, 생활 가전 사업부 쪼개져서 이것들이 이제 세분화돼서 소위 프로젝트 단위로 찢어져서 결국은 블랙벨트 프로젝트 또는 그린벨트 프로젝트로 세분화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능 단위로 세분화해서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또는 각 기능 단위로 개발, 구매, 제조, 물류, 마케팅, 서비스 단위로 개선해야 될 그런 목표들이 리스트업 되게 됩니다. 자, 이 속에서 과제가 발굴이 되는 것이죠. 자, CTQ 전개의 가장 전형적인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CTQ는 우리가 문제 또는 빅 Y 또는 빅 CTQ라고도 합니다. CTQ가 뭐라 그랬어요? 고객의 언어를, VOC를 기업의 언어로 변환시킨 것. 이게 VOC입니다. 자, 이것들은 이와 같이 하이어르키하게 전개될 수 있어요. 이런 전개되는 원리가 MEC적인 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MEC는 뭐냐? Mutually Exclusive. 그러니까 서로 배타적이면서 Collectively Exhaustive. 중복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배타적이라는 건 중복성이 없다는 얘기고 합치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는 상태, 그 상태가 MEC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는 빠짐없이 중복됨 없이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리스트업하라 이런 이야기죠. 이 중에서 이제 식업성과 비즈니스 임팩트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면 지금 해야 될 프로젝트와 내일 해야 될 프로젝트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CTQ 전개의 하나의 예를 보고 있어요. 요거는 삼성의 반도체 사업부의 예가 되겠는데요. 사업부장의 CTQ. 사업부장이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 부장님 할 때 그 부장님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사업부장은 사장급입니다. 사장. 반도체 사업부장은 사장이에요. 사장. 사장이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굉장히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삼성전자 사장의 CTQ는 D램 경쟁력 지속 강화. 그래서 측정 가능한 Y로는 마켓 쉐어.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랜드 플래시 비중. 그 다음에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업부장의 핵심 지표, 즉 빅 Y가 됩니다. 이 빅 Y는 팀장 레벨로 전개가 됩니다. 팀장이니까 이거 어느 정도 될까요? 임원급이에요. 팀장은 보통 2사, 삼성은 주로 이제 상무부터 출발하죠. 상무급 이상이 팀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팀장 레벨로 전개되니까 이 생산성이 이와 같이 세분화됐어요. 생산성이 총 분량률 WIP 턴. 여기서 말하는 WIP는 뭐냐? Working in Process. 제공, 재고란 이야기. 제공, 재고는 공정이 이렇게 쭉 흘러가면 이 공정 중에 이 재고가 쌓여요. 공정 중에 이렇게 재고가 쌓이고 또 작업 대기를 하고 있으면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기가 없이 바로 흘러가면 이 그 공정 중에 쌓이는 소위 말해서 WIP가 최소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재고에 대한 비중을 그 줄이기 위해서는 그 재고 회전율이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 택타임.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팀장 레벨이고, 이게 그룹장 레벨까지 내려오면 이제 그룹장이 부장급입니다. 부장. 그래서 그룹장은 부장, 팀장은 이사, 사업부장은 사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세분화돼서 브레이크다운돼서 개발 라인의 공정 시그마 수준, 그 다음에 그 WIP 향상률, 택타임은 레이어당 그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부장의 CTQ는 팀장의 CTQ로, 다시 그룹장의 CTQ로 이와 같이 전개되는데, 이 원리가 뭐냐? 아까 했던 MECE 원리로 전개가 돼야 된다. 즉 중복되지도 않고 빠짐없이 총망라되는, 그야말로 mutually exclusive, collectively exhaustive라고 하는 원리에 입각해서 회사의 CTQ가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 그 기회를 분석함에 있어서 요거 똑같아요. 이게 삼성의 템플릿입니다. 제가 그 삼성그룹을 굉장히 오랫동안 컨설팅을 했기 때문에 삼성그룹 자료를 많이 사용해서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를테면 삼성생명, 그 다음에 삼성 SDI, 삼성전자, 삼성정밀화학, 그 다음에 제일모직, 그 다음에 그 삼성코닝 정밀유리, 뭐 이런 데를 제가 한 바퀴 다 돌면서 컨설팅을 했어요. 그래서 삼성의 자료가 비교적 많습니다. 자, 성장 기회 발견. 요거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고객을 개척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코스트 우위 또는 그 차별화 우위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고객 만족도를 그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충성 고객을 넓히는.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재구매하는 비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추천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코스트 다운의 기회는 전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골고루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속에서 그 비즈니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어디서 찾느냐? 결국은 현장이에요. 현장. 이것들이 다 현장입니다. 현장에 도처에 깔려 있는 것이 개선의 기회들입니다. 자, 비즈니스 기회 분석에 이제 세부적인 툴로 들어가는데, 세부적인 툴은
잠시 쉬었다가 계속